있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여태까지 보험 얘기를 잘 안 하려고 했잖아요. 근데 그게 저는 뭐 개인적으로 제가 뭐 의사협회에서 보험이사직을 한 적도 있어서 그 환자분들이 들어놓은 개인보험은 환자분과 보험사와의 관계이기 때문에 사실 의사가 거기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게 제 주관이거든요. 근데 환자분들이 받을 거 못 받으면은 조금 우라가 터지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서류를 쓸 때도 여러 번 다시 이제 빠꾸돼서 날라와도 반복해서 쓰고 그랬는데 이제 2019년 1월 달에 보험 되고 나서 그 해에는 좀 서류 쓰는데 굉장히 다양한 타입의 그 내용을 원하는 게 있었는데 요즘은 이제 좀 정리가 됐어요. 그래서 대부분 큰 무리 없이 저희가 드리는 서류로 발부가 되는데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얘기가 있어요. 두 가지인데, 당뇨 수술을 했거든요. 근데 이거는 수술명에 비만이 들어갔기 때문에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학적인 근거는 이해를 하겠는데 수술명에 비만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아까 제가 자료를 좀 드렸잖아요. 우리나라가 2019년 1월 1일 날 보험이 되면서 위절제, 그다음에 루아이 다양한 수술들이 보험이 되면서 앞에 한국말로 비만 수술 하이픈 위 소매절제술, 비만 수술 하이픈 루아이 위 우회술 이렇게 앞에 비만 수술이라는 단서가 다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떤 목적으로 수술을 했는지와 무관하게 그냥 비만 수술로 싸잡혀 버리는 거죠. 원래는 비만 대사 수술인데 그러니까 그 이유는 사실 의학적이진 않고요. 보험 체계를 만들 때 그냥 그렇게 만든 거예요. 저도 보험협의체에 있었지만 사실은 거기까지 세밀하게 환자분들이 나중에 이제 이건 비만 수술이다, 당뇨 수술이다 이런 어떤 보험사와의 어떤 트러블이 생길 것까지는 인지를 못하고 만들어진 것 같아요. 이런 거죠. 당뇨로 수술을 했는데 비만자가 들어가니까 비만 수술이라고 안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례가 있었냐면은 BMI 구간이 있잖아요. BMI 27.5부터 30 사이는 비만만 있는 분은 보험이 안 되세요. 수술할 거면은 그냥 다 자기 부담으로 하셔야 돼요. 근데 당뇨 환자는 20% 보험이 되거든요. 선별급여라 그래서 그냥 일반적인 스타일의 보험이 아니라 20%만 보험이 되세요. 그러면 BMI 27.5부터 30 사이에 보험이 됐다는 얘기는 당뇨라는 얘기잖아요. 국가보험이 인정 20%라도 인정됐다는 건 당뇨라는 얘기인데 수술명에 비만자가 붙으니까 당뇨 수술로 국가보험을 인정받았는데도 그 비만 두 글자 때문에 개인보험에서 안 주려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거는 체계적으로 시스템이 바뀌어야겠다. 그래서 비만 대사 수술로 하든 아니면 정말 정확하게 가려면 수술의 목적을 비만 환자일 때는 비만 수술로 코딩을 하고 당뇨 수술일 때는 대사 수술로 코딩을 하고 교과서적으로 비만 수술과 대사 수술의 개념이 비슷하다 그래도 좀 이렇게 양분화돼 있잖아요. 그렇게 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 BMI 27.5부터 30 사이 환자분이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결국엔 받으셨는데 3번 정도 서류를 쓴 것 같아요. 그래서 교과서 복사해드리고 뭐 제 얘기를 얼마나 의사 개인의 얘기를 다 수렴하려고 손해사정팀이 오지는 않겠죠. 그리고 뭐 다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의사한테 올 때는 정해진 질문지를 갖고 옵니다. 사실은 그게 합법적이진 않아요. 그 회사에서 안 주려고 이렇게 문구를 만든 게 여실히 보이거든요. 이 환자의 수술 목적에 뭐 100% 당뇨 때문인지요? 이런 식으로 물어보니까 당뇨 때문에 한 거 맞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뉘앙스 자체가 좀 부정적이죠. 그런 정해진 틀에다가 이렇게 저희가 대답을 하다 보면 예 아니오로 대답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럼 저는 그냥 그 질문지에다 X표를 합니다. 이건 질문의 가치가 없다고. 한편에는 또 다른 이제 환자분들의 피해 사례를 말씀드릴 건데 의사 선생님들이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저희 영역을 같이 수술하시는 분들이 좀 봤으면 좋겠어요. 이게 보험사에서 나오는 얘기를 성실하게 답변을 다 달았을 때 그런 함정이 있습니다. 뭐 불성실하게 달라는 게 아니라 질문의 가치가 약간 함정적이다. 그러면 지우셔야죠. 답변할 이유가 없어요. 저희 그게 뭐 법적인 어떤 의무사항도 아니고 오로지 환자분을 위해서. 오늘 얘기를 정리하면 비만 수술과 대사 수술이 개념이 공존하는 상황이라면 수술명을 비만 대사 수술로 그냥 비만 수술로 하지 말고 비만 대사 수술로 통일을 해주든지, 정말 정확하게 갈 거면 비만 수술로 주치의가 결정을 해서 비만 수술로 가면 비만 수술, 당뇨 치료 목적이면 대사 수술, 이렇게 진단 코드, 그러니까 수술 코드를 이원화 시켜주는 게 맞다고, 반드시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다음 편 제가 부연을 하면 다음 편은 이런 얘기가 있어요. 심지어는 당뇨 때문에 수술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당뇨 수술의 저희 보험적인 기준이 2형 당뇨고, BMI 기준은 뭐 다들 아실 거예요. 약물 치료에도 불구하고 잘 조절되지 않는다는 전제 조건이 붙거든요. 근데 대만의 경우는 잘 조절되지 않는다는 거에 대한 기준이 있어요. 뭐 당화혈색소가 5년이 넘었는데도 7.5가 넘는다든지 뭐 이런 게 있는데, 한국은 아직 그런 세부적인 조항은 없는데 그냥 잘 조절되지 않는다는 그냥 그 환자들의 그 여태까지의 병력이 있으면 되거든요. 그런데 어떤 보험사에서 얼마 전에 왔어요. 아주 최근 얘기인데 환자분이 BMI는 한 30 조금 안 되시고요. 뭐 20% 보험 대상이시고, 당화혈색소는 당뇨약 7년 정도 드셨는데 8.6, 그리고 삼재요법 하시고, 췌장기능 검사했더니 췌장기능 별로 안 좋으세요. 그래서 이제 수술하자고 말씀을 드려서 수술 잘 됐어요. 근데 이제 내려가셔서 제가 연락처 드리는데 이제 문자가 오셨어요. 그래서 뭐 자꾸 당겨 먹고 싶다고 그래서 이제 주의사항 알려드리려고 전화를 했는데, 이제 그 질문에 대한 답은 바로 끝났는데 보험사에서 돈을 안 주려고 그런다. 사실 이제 이게 하실 얘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왜 안 주려고 하느냐? 당뇨 수술을 한 거고 국가보험 적용되는 영역이고 비만이었으면 적용이 안 됐다 말씀을 드려서 보내세요. 제가 서류를 쓰겠습니다. 그랬는데 그 보험사에서 와서 이제 제가 서류를 딱 봤더니 당뇨 수술의 근거가 무엇이냐? 이거 맨날 듣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의료보험이 됐다는 것 자체가 당뇨 수술의 의학적 근거입니다. 국가보험이 인정됐다는 것은 의학적 근거가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사회적인 요구가 있기 때문에 그게 보험이 된 거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의료보험 규정을 찾아보세요. 그리고 인터넷에 보면 많이 있습니다. 없으면 제가 드릴까요? 했더니 그냥 가셨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지급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했더니 의학적 근거를 납득을 못 하겠대요. 그래서 제가 하루에 좀 진료를 많이 보는 날 그 손해사정 하시는 분이 오셨는데 100명 넘게 보다 보면은 얘기 길게 못 하잖아요. 그리고 그분들이 예약해서 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조금 시간에 쫓겼는데, 그 시간 동안에 책을 다 복사해드리고 뭐 제 유튜브도 보여드리고 해외 저널도 보여드리고 이래야 되는 건지, 그래서 이게 의학적 근거에 대한 자료를 내가 환자들한테 유튜브나 이런 우리 사이트에 올려야겠구나 생각이 들었거든요. 종래에 없던 질문이어서. 그래서 아직 그분은 논란이 좀 있나 봐요. 그래서 뭐 다른 병원에 의료진한테 자문을 보내겠다. 그러세요. 제발 그렇게 하라 그러라고 그랬는데, 당뇨 수술에 대한 얘기하고 비만 수술에 대한 그 의학적 주치의가 판단할 때 수술의 목적, 수술의 이유가 그게 보험사의 잣대에 맞춰줘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의학적인 잣대. 예, 근데 그걸 이해를 못한다고 그래서 이건 이해를 못하는 건지 안 하려고 하는 건지, 그래서 다음에 그 사례를 제가 한번 영상을 띄우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많은 사례가 다 성공을 했다는데 왜 보험사는 그걸 못 찾고 있는 건지. 그 보험사에도 닥터들이 계약이 돼 있고 자체 간호사도 있어요. 그러면 뭐 굳이 영어 논문 찾기가 어렵다면 한글화된 논문도 많거든요. 그리고 보험되고 나서는 인터넷에 넘치는 게 자료인데 그거를 왜 안 된다 그럴까.
그래서 조금 의문이 들었던 얘기고, 제가 환자분들의 개인 보험사에 대해서는 거론 안 하고자 하는 게 제 소신이었는데, 이제는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앞으로 이런 사례가 있으면 그냥 오픈시켜서 얘기를 해야겠다. 예. 의사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건 그거거든요. 그 제3자가 봤을 때 저렇게 환자들 보험 타게 해주면 뭐가 떨어지나 하는 오해를 받더라고요. 뭐 실익을 편취할 수 있다, 뭐 그런 판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의사들이 설마 그런 걸로 하겠습니까? 환자가 불쌍해서 하는 거죠. 안 됐고. 1,500만 원 정도 하던 수술이 1,200만 원, 1,500만 원 하던 수술이 보험이 돼도 비싸요. 4,500만 원 정도 드는 수술하면 빚내서 오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 환자 중에도 예상했던 것보다 한 50만 원 좀 더 나와서 제가 다음에 내세요. 그런 분도 있거든요. 근데 그걸 안 주는 거니까 특히 이 코로나 시국에 열받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냥 이게 내가 주저해서 조심할 게 아니구나. 오히려 공론화 시킬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지 뭐 금융감독원이나 이런 보험사들에 대한 어떤 관리 감독하는 기구에서도 이런 매스미디어를 보고 인지를 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해야겠다 생각이 있습니다. 다음에 한번 준비를 해서 얘기해 보죠.